은퇴 후에도 부모는 부모인데 왜 이리 외롭지? 생활비 좀 부탁했더니 자식이 잠수를 타더라. 어디선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들려온 이 말, 혹시 남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 한 채 마련하느라, 노후를 위해 적금 붓느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낸 건 결국 언젠가는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예상치 못한 현실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고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더니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기대하긴 했지만 정작 손 내밀어 봤을 땐 그 반응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죠. 무엇보다 삶의 중심축이 나 자신으로 옮겨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라는 사람을 위해 시간과 돈을 써야 할 때인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마주하게 되는 경제적 현실, 자식과의 거리감, 그리고 삶의 방향성에 대해 세 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이자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1. 애들 뒷바라지 끝났는데 왜 아직도 손 벌려야 하나요? 65세 김명자 씨는 35년간 식당을 운영하다가 3년 전 은퇴했습니다. 평생 번 돈은 대부분 자식 셋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데 들어갔고 노후 대비로는 서울 외곽의 20평대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 정도가 들어오지만 병원비와 관리비, 식비만 해도 빠듯하죠. 처음엔 자식들에게 조금씩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이랬습니다. 엄마, 우리도 아직 대출 갚고 살기 빠듯해요. 다음 달에 조금 보낼게요. 다음 달? 연락도 없었죠. 결국 명자 씨는 고민 끝에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목돈은 나왔지만 마음은 허탈하더랍니다.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한 것도 슬펐지만 내가 늙어서 짐이 되었구나 싶은 감정이 더 아프게 남았다고요. 그런데도 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돈을 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조금 늦었지만 덕분에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녀요. 이게 진짜 은퇴 후 삶이 아닐까 싶어요. 사례 2. 아들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요. 72세 박정수 씨는 6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외동아들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 중인데 결혼 후엔 손자도 생기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정수 씨는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과 소액의 연금저축으로 근근히 살고 있지만 치과 치료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몹시 곤란해집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매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은 잘 살고 있지만 자기도 애 키우고 뭐 하느라 힘들겠지.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 정수 씨를 보다 못한 이웃이 구청 복지센터를 연결해줬고 지금은 무료 도시락 서비스와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창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국가나 사회 시스템도 은퇴자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큰 위로예요. 사례 3.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다. 60대 후반 최영길 씨는 미혼으로 자식 없이 살아왔습니다. 공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정년 퇴직한 후 퇴직금 일부는 연금 상품에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혼자라서 부담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 외로움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손주 돌보느라 바쁘고 가족 행사도 줄어드니 연락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덜 기대하는 줄 알았는데 외로움은 똑같더라고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공허해. 그래서 영길 씨는 은퇴 후 커뮤니티에 가입해 지역 봉사와 여행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친구들도 생기고 삶의 리듬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랑 밥 먹을지가 하루의 중요한 일이 됐어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잡은 기분이에요. 은퇴 후 기대는 접어도 관계는 놓지 말자. 위의 세 사례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과 은퇴 후 삶을 스스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이죠. 현실적으로 지금의 중노년층은 예전처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본인의 삶을 꾸리느라 빠듯하고 사회 구조상 서로 의지하기보다 각자 버티는 구조가 됐죠. 이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할 때입니다. 물론 이 말이 자식에게 실망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는 줄이되 감정적인 관계는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하되 정서적으로는 연결된 상태를 지켜야죠. 은퇴 후 삶에서 경제적 문제와 관계 문제가 중요한 만큼 정신 건강과 뇌 건강도 은퇴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과학적 연구와 임상 데이터로도 많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 관리 왜 중요할까? 은퇴를 하면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업무와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과 인지 저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간단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 자극과 신경 가소성 NEROPLASTICITY의 감소. 일하는 동안에는 다양한 정보 처리, 문제 해결, 대인 관계 활동 등이 뇌를 자극합니다. 은퇴 후 이런 자극이 줄면 뇌의 신경 연결성이 감소할 수 있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쉬워서 꾸준한 학습과 새로운 경험이 뇌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 증가. 은퇴 후 사회적 교류가 줄면 외로움과 고립감이 생기기 쉽고 이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신체 활동 감소와 뇌 건강의 상관관계.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뇌에서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분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인지 기능 보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과학이 추천하는 은퇴자 뇌건강관리법. 꾸준한 학습과 두뇌 훈련. 새로운 언어나 악기 배우기, 퍼즐 맞추기, 독서와 토론 모임 참석 등 두뇌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활동 유지 및 확대. 친구, 가족 커뮤니티 활동,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걷기, 수영, 요가 등 적당한 운동은 뇌 건강에 긍정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섭취도 인지 기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정신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술도 추천됩니다. 은퇴자 정신 건강 관리의 현실과 해결책. 최근 노년층 대상 연구에서는 은퇴 후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비용으로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에서도 노인 복지 프로그램, 커뮤니티 센터,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정신 건강 지원 상담 같은 공공 서비스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은퇴자들이 뇌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는 정신적 준비가 곧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 물리적인 준비 돈, 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 인지적 준비 없이 노후를 맞는다면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꾸리는 게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